기본간호 실기 비법서 추려드려 볼게요. 전체를 다 짚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요, 병행해서 영상 보시고요. 국시 막판에는요, 중요한 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일단 이 비법서에서는요, 별 표시, 또 빨간 글씨, 다른 또 컬러 글씨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검정 글씨 순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검정 글씨가 많죠? 이런 건 그냥 제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호흡기를 유지할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 정도만 보고 이렇게 썸머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빨리빨리 훑으면서 반복해야지 한 페이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제일 좋은 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뭐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거 치운다. 휠체어나 침대 바퀴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시는 거고요. 비법서를 보면서 이 지문을 다 한 번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진 않지만요. 한 번씩 쭉 시간 나면 계속 그냥 훑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딱딱 튀어나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중요한 거? 바닥은 빗자루질하면 안 되지. 먼지가 나니까. 물걸레로 닦아야겠구나.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창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염이 조금 있는 데서 많은 곳으로 한다. 이렇게 좀 굵게 한번 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가긴 되면은 디테일한 걸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시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여기는 뭐가 색깔이 많죠? 국가고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야. 아, 유통기한이 기네. 뒤로 가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먼저 사용해야 될 물건은요,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맨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앞으로 뺀다.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면 말이 바뀌어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왜?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되고 응고되면 얼룩이 지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용액병에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중요한 거 먼저 쭉 훑으세요. 그래서 비법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디테일한 거 다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별 5개, 4개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3개, 2개, 1개짜리는 비법서에서 확인하세요. 입원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식사 시간, 면회 시간을 안내해준다. 이런 것들 국시에 나옵니다.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가 다른 과로 입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전동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전동식 간호보조 활동, 전동시 병동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환자가 병동을 옮길 때 전입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물품은 투여 약물, 뭐 환자 차트, 환자 물건 이런 거 같이 다른 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정리된 거 비법서로 여러분 확인하세요. 활력증을 중요하죠? 고막 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 상방으로 귀를 잡아 당기면서 체온을 잰다는 거. 그림으로 따지면 나입니다. 나. 이렇게 후 상방이에요. 고막 체온 2에서 5초 잰다는 거.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구강 체온 측정할 수 없는 환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맥박은요. 성인은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애기들은요. 더블이다. 80 이상부터가 정상이다. 부정맥에 있어 심천맥박 제하된다.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해야 돼. 심천맥박 제하된다. 심천맥박 위치 아시죠? 좌측 중앙 쇄골선 또 4, 5번째 늑간골 여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 재는 지점이에요. 쇼크 시 성인과 소아는 경동맥 목에다가 맥박을 재고요. 영아는 상안동맥 팔뚝에 잽니다.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것은 호흡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횡격막, 가로막, 정상호흡 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호흡 중 추, 숨내, 연수이다.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왜? 이 약물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모르핀은 호흡수,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는 맥박수를 측정해야 되죠.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니까 피가 응고되지 않죠.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 이거 기억하세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는요. 쿠스마을 호흡입니다. 쿠스마을 호흡이 국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체인 스토크스 호흡도 나올 수 있죠. 임종시 호흡 리듬이 불규칙해서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해요. 혈압, 환자의 팔과 심장이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으로 나온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이다. 상안동맥 어딘지 아시죠? 요 팔뚝이 있는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혈압 측정하려면은요, 이 혈압계를 재는데 이 팔꿈치부터 2에서 5cm 위에다 잽니다. 커프의 폭 너비는 12에서 14cm가 좋다. 세로 너비입니다. 세로 길이 12에서 14cm는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표준 예방 지침, 표준주의. 표준주의가 뭐예요? 스탠다드한 기준이라는 거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라는 거예요. 요로 감염은 병원 감염의 한 30%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는 거. 의료 폐기물의 분류도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이죠. 주사 바늘, 한방용 침, 손상성 폐기물이다. 키워드 중요한 거 먼저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의료 폐기물, 수액 세트, 그리고 솜 같은 거, 거즈, 붕대, 이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 그냥 일반적인 병원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격리는요, 감염병 격리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폐기물을 우리가 격리 의료라고 합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뭐야? 빈 혈액백. 뭔가 혈액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잖아. 빈 혈액백의 폐기물은 혈액 오염 폐기물이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수액은요,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에요. 아포를 기준으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소독이고요. 아포를 포함한 미생물을 죽이는 것은 멸균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국가고시는 우리가 100문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모르는 문제가 몇 개씩 꼭 나와요. 이렇게 좀 뜬금없는 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이런 거 뭐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무튼 간에 답은 2% 글루타르 알데히드다. 국가고시는 엄한 게 나왔어도 한 번 나오면은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해요.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2%가 가장 높은 수준의 소독제래요. 모든 미생물을 사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는요, 피부에 쓰면 안 돼요. 우리 알코올 개방 상처에 쓰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냥 소독할 때 또는 환자 열 내릴 때 쓰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올소 프탈 알데히드라는 게 있고요. 7.5% 과산화수소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 되겠습니다. 글루타르 알데히드라는 게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미생물과 세균의 아포까지 씨앗까지 사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글루타르 알데히드, 올소 프탈 알데히드, 둘 다 알데히드로 끝나죠. 7.5%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7.5%면은 농도가 높다. 멸균법. 멸균은요, 아포까지 완전히 죽이는 게 멸균이라고 했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거, 씨앗의 쪼무레기까지 다 죽이는 게 멸균이다. 멸균 물품, 멸균포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아시죠? 소변 배양 검사, 배양하면은요, 멸균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해야지만 배양할 수 있다. 소변 배양 검사라는 거는 그 소변의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소변을 담는 통 자체가 멸균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냥 그릇에 담아있는 그 세균이 이 사람 몸에서 나온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멸균적인 도뇨를 해야 된다. 멸균적으로 오줌을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압증기멸균 가장 많이 써요. 간편하기도 하고 120도에서 2-30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클레이브. 국가고시에서는 고압증기멸균이라고 나오지만요. 실제 병원 가면은요, 기관주쌤, 고압증기멸균기 돌렸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오토클레이브 돌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2-30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하실 분들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돌린 다음에 수술하면 됩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2-30분만 돌려도 다 멸균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고압증기 멸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스테인레스랑 멸균포를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으로 씁니다. 고압의 증기로 멸균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가스 멸균은요. 고무 제품, 내시경 폴리 카테터, 또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 팁 같은 거 고고 이온가스에 돌립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거의 다 고압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를 써요. 이온가스는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를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열 멸균은요, 건식입니다. 파우더를 고압 증기 멸균으로 하면은 막 이게 떡이 되겠죠? 파우더, 그리고 유리 제품을 건열 멸균시킵니다. 화상 환자 바셀린 거즈 덮어주죠? 바셀린을 이렇게 묻힌 거즈를 멸균을 해야지 감염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열 멸균기로 돌린다는 거. 멸균 문제 꼭 나오죠?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에 멸균을 하는 방법은 이온가스 멸균법이다. 보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고압 증기 멸균은 2-30분만 하면 되는데 건열만 해도 1-2시간 해야 되니까 확실히 고압 증기 멸균기를 일반적인 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문제 120도에서 2-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멸균법은 고압 증기 멸균법이다. 만약에 이걸 40분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맞습니다. 2020년 국가고시에서는 이걸 40분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40분은 아니잖아 그랬는데 40분도 맞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약간 다르더라도 보기 5개 중에서 확실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것이 그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융통성이 있으셔야지 국가고시 시험을 잘 보시는 거예요.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당히 깨끗한 건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완전히 그냥 멸균, 무균해야 되는 게 외과적인 무균술인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완전히 멸균돼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씻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가에서 씻는 것처럼 아래로 씻으면 세균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것은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라는 얘기고요. 외과적으로 완전히 그 손은 위에다 놓고 팔꿈치가 아래 있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손 씻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손 씻기라는 거예요. 멸균과 멸균만 만나야 멸균이지 멸균과 소독이 만나면 그냥 소독으로 떨어져 버려요. 멸균이 아닌 거예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이 멸균이에요. 젖었어. 멸균 아닌 거예요.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로 간다? 외과적이야. 손이 아래로 간다? 이건 내과적이야. 상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손이 아래에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으면 그냥 손 씻는 거 내과적. 팔꿈치가 아래에 있고 손이 위에 있는 거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거 뭐예요? 외과적인 거죠.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찝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짬짬이 보시고 여러분이 또 문제집도 푸시고 비법서 있으시면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섭자 24시간마다 멸균한다.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 끝에 이렇게 닿지 않게 한다. 닿는 순간 오염되니까. 또 소독용액 뚜껑은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간다. 뚜껑의 안쪽이 위쪽으로 간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국시에 나와요.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반대쪽으로 따라요. 왜? 라벨에다가 약이 묻어버리면 라벨 글씨가 안 보이면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격리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 번씩 쭉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 왜 격리시켜요? 다른 균으로부터 감염되면 이 사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병 옮기지 말라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 백혈병 걸린 사람 스스로 살아라.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니까 이것을 역격리 보호격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보호해라. 그게 바로 역격리입니다. 일반적인 격리는 병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데 역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백혈병 환자는요. 역격리 보호격리를 한다. 이런 것들. 검사독기,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게 뭐죠? 금식이 필요한 검사의 초성이에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러분이 이런 거 쭉 보면서 암기하세요. 심전도 EKG라고 합니다. MRI가 뭐예요?
뇌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이거 환자한테요.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안 하죠. 그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음이 찡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해요. 소음이 날 수 있으니까요. 검사용 귀마개, 헤드폰 착용하세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여러분 MRI 안 찍어보셨어요? 귀에다 이렇게 뭐 꽂고 있거든요. 소리 안 나게.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 도와드릴게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MRI 찍는 그 기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화장까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장신구도 다 제거하고 왜 환영을 만들 수 있어서 화장까지 하지 말래요. 체혈, 피 뽑는 겁니다.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눌러줘요, 비벼줘요. 눌러준다. 문지르면 멍드니까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거 요양부에서 국가고시에서도 나왔어요. 간이 혈당 검사에 관한 설명, 당을 체크하는 거죠. 손가락 끝 쪽에 측면을 천자한다. 측면을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 천자는 구멍 내서 뭔가를 뽑는 것을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추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시간 소변 검사,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모으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첫 소변은요, 전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하루 종일 소변을 만약에 10번을 쌌다. 첫 소변 한 번 빼고 총 9번 모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소변부터 마지막 소변까지 다 밟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고요. 소변 배양 검사, 균을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멸균적, 무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생리 중이야. 그럼 생리 피가 이 소변 검사 소변에 섞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생리 중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생리 중인지 표시 안 했어. 이 사람 소변에 혈류가 있어. 이 사람 몸 병 걸린 거 아니야? 검사 결과가 엄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거 중요한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 아침에 일어나서 객담을 받아요. 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래를 받는 거예요. 수집된 객담은요,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내야겠어요. 소변도 마찬가지고 대변도 마찬가지고 신속하게 보내야 됩니다. 천자, 구멍 뚫어서 물 뽑는 거예요. 흉강천자, 늑막천자, 흉곽천자, 가슴 부위에서 물을 뽑는 것입니다. 환자의 팔을요, 머리 위로 이렇게 엎드리는 것처럼 하고 겨드랑이에서 물 뽑아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기침하면 위험하겠죠?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습니다. 좌위 반자위로 앉아 있어야 물 뽑을 수 있겠죠? 또 뭐 복수 배액이든 소변 주머니든 몸에서 나온 그런 물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역류되지 않죠. 요추천자 구부려 세우등 자세에서 뽑아요. 요추 3, 4번 사이의 척수의 지주막 하강에서 뇌 척수액을 채취하고 다 뽑고 나면은요 똑바로 눕혀요. 그거를 앙하이라고 하거든요. 새우등 자세와 앙하위가 번갈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죠.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돼야 된다. 앙하위죠. 왜? 이 물을 뽑고 나서 척수액이 유출되어 구멍을 냈으니까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여러 군데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앙하위를 취한다. 침상 만들기. 개 엑스레이실 갔어. 환자가요. 입원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으려고 잠깐 비켰어요. 그때 준비할 침상 개방 침상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데 혼이불을 교환해요. 사용 중이죠? 사용 중 침상이에요. 환자가 사용 중에 침상 갈아주는 게 사용 중 침상이다. 또 그 침상 까는 순서 밑고반 크 윗담침, 밑고반 크 윗담침 또는 밑고반 윗담침. 크는 크레들 침상이니까 화상 환자 만약에 크레들 어디에 넣어놓냐?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이다. 그래서 크를 집어넣은 거고요. 밑고반 크 윗담침 밑혼이불 깔고 고무포 반혼이불 깔고요. 윗담침 윗혼이불 담요 침대포 맨 마지막에 베개포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기본 간호는 양도 많고 암기할 그런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적으로 하루 공부한다 해도 머리에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나눠서 수시로 반복하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